미국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7년 만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다시 들어가며 공무원 대량 해고와 각종 공공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막판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현실화됐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1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1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공공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And so Democrats have a choice to make. They can shut down the government and subject the American people to all the problems that come with the shutdown. We stand at the precipice of a government shutdown because Republicans are not serious about keeping the government open. 셧다운으로 각종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서비스 중단도 불가피합니다. 연방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we may do a lot, and that's only because of the Democrats. And as you know, they wanted to be able to take care of people that have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35일 동안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워낙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미국 근로자들은 이직을, 기업들은 채용과 해고를 망설이면서 고용시장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These years would be uncertainty, right? Right now, all of us are uncertain about the economy.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9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4.2로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가 125.4로 7포인트 하락하며 사업 여건에 대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채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9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시장의 둔화세는 미국 노동부의 8월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직은 511만 건으로 7월보다 11만 건, 자발적 퇴사 건수는 309만 건으로 7만 건 줄어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고는 173만 건으로 7월보다 6만 건, 채용은 513만 건으로 11만 건 줄었는데 기업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과 해고를 미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supply of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demand for workers has also come down quite sharply. And to the point where we see what I've called a curious balance. 결국 직장을 가진 미국인들은 해고 위험이 크지 않고 실업률은 여전히 4.3%로 낮지만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는 3일 미국의 9월 고용과 실업률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등 미국 내 국립공원은 제한적 운영에 돌입했고 공항 관제와 보안 검색은 무급 근무에 들어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해 계단 출입이 막히자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I guess we were just disappointed. You know, this is kind of a once in a lifetime trip and we're getting to miss something.
마찬가지로 미 국립공원 관리청이 관리하는 그랜드 캐니언과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등 433개 공원은 물론 박물관들도 제한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공항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중에도 근무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 운항은 계속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 항공편이나 검색 지연이 발생해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일부 공항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멕시코인으로 희화화한 AI 영상을 올리자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House Democrats are here on duty, fighting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도 못하냐며 민주당을 비판해 당분간 양측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 Poking some fun at the absurdity of the Democrats themselves. I mean, I'll tell Hakeem Jeffries right now, I make this solemn promise to you that if you help us reopen the government, the sombrero memes will stop. 이 와중에도 국경 통제와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인 암트랙이 운영하는 철도교통은 일단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운영 예산 보조금 지급 등의 차질이 발생해 2주 뒤면 정상 운영에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 셧다운 사태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셧다운 사태가 무엇이고 왜 일어나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사실 1월 1일에 모두 시작하고요. 뭐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10월 1일 날 시작하거든요. 10월 1일 날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10월 1일까지 예산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정부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되면 정부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비필수적인 기능들이 셧다운된다, 운행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경은 오바마 케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의료 보장의 범위를 넓힌 거거든요. 의료 보장의 범위를 넓힌다는 이야기는 정부의 예산 역시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제 저소득자라든지 고령자에 대한 의료 범위를 넓히면서 의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사실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주장은 이런 돈들이 흔히 말해서 이민자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것을 미국 국민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예산 집행이다라고 굉장히 싸우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 같은 것들 좀 깎는 게 바람직하고, 이게 전반적인 철학 기조,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정부 예산에 대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바람직하다. 이게 특히나 이제 지지층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갈등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인 마비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셧다운이 이제 본격화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라든지 군인 이런 안보 국가 핵심적인 기능은 셧다운을 하더라도 운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 통계가 발표가 중단된다든지 여권이라는 비자, 그러니까 세금 환급, 그리고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환급이 중단된다든지 일반 행정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중단이 되고, 뭐 국립공원 박물관도 이게 필수적이지 않으니까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5만 명 정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무급 휴가를 받고 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필수적인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어도 운영을 해야 되긴 하지만, 비필수적인 기능, 특히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리는 게 경제 통계인데, 네. 아무래도 향후 금리 전망이라든지 특히 이제 내년에 경제 정책까지, 그리고 관세 효과 같은 것들을 측정하려 그러면 이제 경제 통계가 발표가 돼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투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통계 발표 같은 것들 중단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자 역시 뭐 한국의 미국 투자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들도 무급 휴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공무원은 자를 수 있다,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공무원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RIF라고 이야기해서 특별히 이제 정부가 재정 감축을 한다든지 기관을 없앨 때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재정 상황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그리고 예산이 일부 축소되는 것 때문에 조직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정 위기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이제 해고를 하겠다. 특히나 이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화당이라는 것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RIF 같은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해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산 감축 같은 것들이 이게 해당이 되느냐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는데 예산 감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브로드한데 이것을 특정한 그 흔히 말해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 필요 없는 조직에 대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셧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터 한번 셧다운이 됐는데 그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한 0.4%포인트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일주일만 쉬어도 한 0.13%포인트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연방정부가 집행을 못하게 되고 집행 못하게 되면 소비도 위축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두 군데죠.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을 못 쓰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이 느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뭐 4억 달러 손실이 예측된다, 뭐 일주일 쉬면 0.13%포인트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측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펙트가 크다. 그리고 75만 명이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작은 숫자가 한꺼번에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받긴 하지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분들이 휴직에 돌아오게 되면은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분기별 경제 성장률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이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이 셧다운 일수가 보니까 최장일이더라고요. 35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길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그 수치가 있었더라고요. 셧다운 사태에도 올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도 셧다운이 시작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셧다운이 예측이 되면은 그것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셧다운이 실제 시작이 되면은 주가가 약간 반등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셧다운이 길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특히나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들이 약간 예측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상황들, 그러니까 이 GDP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오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면 사람들이 좀 걱정이 그러니까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예산 없으면 내보내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에서 안 받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이런 장기화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특히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역사적으로도 셧다운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다가 셧다운 실제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평균적으로 반등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해가 안 가는 분야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은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금 가격이 왜 세계 금 가격보다 높은 겁니까? 이게 금이 현물 가격이 있고요. 네. 선물 가격이 있는데 선물이라는 건 미래의 금을 오늘 거래하는 가격이라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물 가격은 실제 금을
당 시점에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수입할 수 있는 물량도 차이가 나고 뭐 수요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의 가격하고 좀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고릴 1일만 해도 거의 동일했는데 10월 1일까지 하면서 이제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현물 공급은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금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급하게 늘고 수요가 급하게 는다는 건 시장 가격에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선물 가격은 격차가 없는데 우리나라 어떤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한계가 있고 수요가 갑자기 느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뭐 김치 프리미엄이 한 11%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제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고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 없어질 만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산 거라서 이게 좀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현물 같은 것을 살 때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물이라는 것은 나라별로 공급이 한계가 있고 나라별로 공급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수요가 늘면 언제든지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올라갈 수 있고 국제 시세보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국제 시세 수준으로 다시 환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마 가격을 이해해야 된다. 다만 금값 자체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커지게 되고 이 이야기는 뭐 달러화에 대한 약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약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금값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올라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